은퇴를 일주일 앞둔 형사 윌리엄 소머셋이 새로운 신참 형사 밀스와 팀이 됩니다. Detective Somerset, I'm Detective Mills. 그러다 한 사건을 맡게 되는데 We had this case once. Ground, knife in his back. He's dead. I can tell you. 이 사건 현장을 본 소머셋은 맞지 않겠다고 하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is can't be my last. 하지만 베테랑 형사인 소머셋이 사건을 맡아주길 원하는 경감. This can't be my last duty. 소머셋은 현장을 보고 이 사건이 시작임을 알아차립니다. Those other cases were 며칠 후면 은퇴인데 이런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고민하던 소머셋은 결국 본능적인 감각으로 범인의 뒤를 쫓습니다. gun pressed against his head. 은퇴도 미루며 밀스와 함께 말이죠. 소머셋은 첫 번째 사건, 고도 비만인 남자가 손발이 묶인 채 위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음식을 먹은 살인사건을 수사하다 사건 현장에 아무 동기가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끼죠. Itself. This is beginning. No motive. This can't be my last duty.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변호사가 자기 살을 베어내 죽은 사건 현장에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뭔가 처음 사건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첫 번째 죽은 남자의 위 속에서 나온 그 플라스틱 조각에 퍼즐을 맞춰 찾아내는데 냉장고 뒤 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빛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탐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살인은 단테의 인간의 죄 7가지를 주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nd envy.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은 2건. 그리고 계속된 수사. 곧 범인인 듯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죠. Wake up, Glimmer twins. This guy goes by the name of Victor. But somewhere along the line, they... 경찰들은 용의자의 집으로 몰려가 수색을 하지만 그곳에선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 세 번째 피해자가 있습니다. Jesus. Victor? 이 사건은 나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람은 기침 소리로 자신이 생존해 있음을 알리죠. 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성은 트레이시, 밀스의 와이프입니다. Why don't you talk to him about it? 낯선 곳에 남편을 따라와 힘들어하는 트레이시지만 남편을 위해 꾹 참으며 내조를 하고 있죠. 언제나 밝아 보이지만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그녀. 소머셋과 밀러, 트레이시는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금요일이었던 어느 날은 트레이시가 소머셋에게 전화해 둘이 만나게 됩니다.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남자에게 이곳에 오래 살았던 사람과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며 슬픈 얼굴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트레이시. Why don't you tell me what's really bothering you, Tracy? David and I are gonna have a baby.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이 도시가 너무 싫다며 금방 울 것 같은 트레이시. 처음엔 난감해하던 소머셋이었지만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히 꺼내줍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여자에게 끊임없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괴롭혔다. 그때 나의 행동은 옳았다. 옳은 결정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되묻는다. 트레이시도 결정을 할 수 있다. 밀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지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죠. 결국 눈물을 흘리는 트레이시. 너무나 듣고 싶은 말을 소머셋이 해줬기 때문입니다. William, thank you. 그리고 계속된 추적. Cash in the office mailbox. First of 소머셋이 7가지 죄에 관한 것을 도서관에서 찾았던 것처럼 살인자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한 소머셋은 FBI를 통해 리스트를 알아내고 결국 범인의 집 앞까지 오지만 총격이 벌어지고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밀스의 머리에 총구까지 겨눈 범인은 웬일인지 그냥 사라집니다. 범인의 집을 수색하던 둘은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습니다. 범인의 전화. 경찰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범인.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 그리고 끊긴 전화. 그러던 중 욕망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약 밀매자가 칼이 달린 기구를 입고 매춘부와 관계를 가지게 해 매춘부는 사망, 마약 밀매자는 미치게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교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형을 한 여자의 코를 베어버린 사건 현장을 떠나 경찰서로 돌아오는 두 사람은 윌리엄의 은퇴 시기를 며칠 미루자는 대화를 나누며 경찰서 건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형사를 부릅니다. 다름 아닌 살인자였죠. 경찰서로 당당히 들어와 잡히고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살인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머셋, 밀스와 함께 셋이 나머지 두 구의 시체를 숨겨놓은 곳에 가겠다고 합니다. Why us? 이제 결말. 차를 타고 범인이 말하는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Who are you really? You need to stay on your left up here. 잠시 기싸움인 듯 대화가 오가고 I can't wait for you to see. I really can't. It's really going to be something. What's so exciting? It's not too far now. 아직 막은 내리지 않았다는 범인. 어서 보여주고 싶다며 들뜬 범인에게 반응하는 밀스. 그리고 계속된 대화에서도 존의 화살은 어쩐지 자꾸만 밀스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Nothing wrong with a man taking pleasure in his work. I won't deny my own personal desire to turn each sin against the sinner. Wait a minute. I thought all you did was kill innocent people. Innocent? Is that supposed to be funny? A man who, if you saw him while you were eating, you wouldn't be able to finish your meal. And after him, I picked the lawyer, and you both must have secretly been thanking me for that one. This is a man who dedicated his life to making money by lying with every breath that he could muster to keeping murderers and rapists on the street. Murderers. A woman. Murderers, John, like A yourself. woman.
So ugly on the inside that she couldn't bear to go on living if she couldn't be beautiful on the outside? A drug dealer, a drug-dealing pederast, actually. And let's not forget the disease-spreading whore. Could you even try to say these were innocent people and keep a straight face? Well, not anymore. I'm setting the example. And what I've done is going to be puzzled over and followed.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을 거라 말합니다. You should be 그리고 밀스에게 말합니다. because you're going to be remembered after this. You're only alive because I didn't kill you. Do you see those high-tension towers? That's where we're... 곧 차가 허허벌판에 서고 차에서 내립니다. Stop. 그리고 저기 멀리서 차가 한 대 옵니다. 소머셋은 차 안에 남자를 내리게 하고 소포가 왔다는 남자의 말에 Detective David Mills. 소포를 받아들고 보냅니다. I'm gonna open it. For yourself, detective. 소포를 확인한 소머셋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밀스에게 뛰어가며 당장 총을 버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소머셋. 밀스는 범인에게 총을 겨눈 채 벌판에 서 있는데 Your home this 범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after you'd left. I tried to play husband. It didn't work out. 성공한 인생이더라며 트레이시 이야기를 꺼내죠. I took a souvenir. Her pretty head.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밀스는 말릴 새도 없이 무너져갑니다. 트레이시의 목을 기념으로 가져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밀스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이렇게 말하죠. Because I envy your normal life. It seems that envy is my sin. 그제야 밀스는 박스에 든 게 뭐냐며 한 손에 총을 들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분노에 가득한 밀스의 비명과 말리려는 소머셋, She begged 분노하라는 범인의 속삭임이 반복됩니다. 그래도 고민하는 것 같은 밀스의 모습에 범인은 트레이시가 살려달라고 하며 She begged for her 홀몸이 아니라고 했다는 말을 합니다. even for the life of the baby inside of her. 이때까지 밀스는 트레이시가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He didn't know. If you kill him, he will win. 소머셋은 밀스에게 총을 당기면 자네가 지는 거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범인을 향해 총을 쏘는 밀스. 그렇게 밀스는 경찰차를 타고 소머셋은 밀스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어디론가 가려하고 경감은 묻습니다. Around. I'll be around. 그리고 소머셋의 Ernest 독백. Hemingway once wrote, "The world is a fine place and worth fighting for." I agree with the second part. 잠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소머셋은 많은 세월을 겪어오며 일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범인을 잡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없고 아직도 매일매일 길에는 범죄로 넘쳐나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만 범죄로부터 눈을 감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을 숨긴 채 냉철한 판단으로 사건을 해결했었죠. 근데 갑자기 자기 속의 작은 감정까지 모두 토해내는 밀스를 만났고 앞으로 7일이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휴식할 소머셋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생각했지만 사건에 빠져들수록 밀스와 그의 와이프 트레이시까지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으며 혹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 옳다고 했지만 후회가 남은 걸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밀스에게는 은근히 바른 길을 알려주는 듯 보였습니다. 트레이시의 목을 보는 순간 소머셋은 알았을 것입니다. 감정에 솔직한 밀스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밀스처럼 모든 걸 몸으로 말로 토해내지 못하지만 소머셋은 덤덤한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전쟁 중일 것 같습니다. 애당초 어디 멀리 가버릴 마음이었지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머물기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죽었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살인자는 거창한 이유를 갖다 붙여대며 살인을 합리화시켰지만 결국 빌어먹을 살인자일 뿐이죠. 자기가 살인을 했던 이유에 대해 너무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살인자의 모습에 소름 끼쳤습니다. 영화는 정말 훌륭하지만 슬픈 결말입니다. 밀스가 트레이시 아이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몇 번 울먹거리는 장면, 그리고 이내 확실히 결정한 듯 총구를 당기던 그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1995년 데이비 핀처의 명작 영화 세븐의 간단한 줄거리 소개였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모건 프리먼과 브래드 피트, 현재 아이언맨의 아내로 유명한 기네스 펠트로까지 영화를 보기 전부터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용납되는 정당화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널려있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머셋 형사가 영화 초반부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살인사건을 보고도 멀리 갑시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살해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영화 속에 경찰 측은 언론이 쏠리는 변호사 사건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사건들은 가볍게 여기는 경찰과 사람들을 풍자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범인이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데이비 핀처 감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무관심 속에 일상이 되어버린 죄악의 범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공감되고 무섭게 느껴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와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꼭 봐야 할 작품이고 무려 24년 전에 개봉한 영화지만 오늘날의 영화가 견주어봐도 뒤처지지 않는 시나리오와 연출을 자랑하는 영화 세븐. 2016년에 재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관람을 했지만 만약 2020년에도 재개봉을 한번 다시 해준다면 저는 주저앉지 않고 예매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